어떻게 죽을 것인가? 소설가 김현수. 내가 어렸을 때 김천역 앞 광장에는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인근의 하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오수바지가 있었다. 그 정사각형의 오수바지는 어른들도 쉽게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컸는데 덮개 같은 안전시설이 없어 자칫하면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도 거기는 주변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아이들은 치렁치렁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들을 움켜쥐고 그 위를 날아다녔다. 나도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다. 내가 주검을 처음 본 건 바로 그 나무 아래서였다. 둘러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죽은 사람은 한국 전쟁 때 포로가 된 뒤 송환을 포기하고 잔류한 중공군이었다. 사람들은 그 죽음에 동정적이지 않아 침이라도 뱉을 기세였지만 그들이 알던 중국인 불황자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주검은 불 꺼진 빈집 같았다. 그렇게 처음 맞닥뜨린 죽음의 장면은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았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말아야지, 잘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문득 의문이 들었다. 죽고 난 뒤에는 나라고 말할 몸과 마음이 없는데 잘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죽음에 대해 곧잘 생각하던 사춘기 시절 법구경을 펼쳤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다. 걸음마를 시작하던 아들이 갑자기 죽자 슬픔과 비통에 빠진 엄마는 아들을 되살릴 약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자신을 찾아온 그 여인에게 붓다는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의 겨자씨 한 줌이면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 약을 찾아 나선 여인은 곧 알게 됐다. 세상에 그런 집은 없으니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삶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리라. 삶과 죽음은 낮과 밤 같은 것이 아니다. 죽음은 황혼과 비슷하다. 생명의 태양이 다 저물고 난 뒤의 밤은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없다. 거기에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건 죽어감에 가깝다. 죽어감은 살아감과 마찬가지로 시간 안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죽어감은 삶의 일부다. 그러므로 잘 죽는다는 건 잘 산다는 말과 같다. 웰빙과 웰다잉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소풍 가듯이 죽어가야지라고 소년 시절에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얼마나 높은 마음을 지녀야만 하는지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30, 40대를 지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꽤 애를 써야만 했다. 잘 산다는 것은 오직 잘 산다는 것만 뜻했지 거기에 잘 죽는다는 것은 포함될 수 없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겨야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았다. 죽음은커녕 뒤처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힘들었다. 거기에는 사회의 변화도 한몫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중 혹은 기중이라는 글자를 붙인 집들을 곧잘 볼 수 있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살아가던 집에서 죽어갔다. 살아감과 죽어감이 서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치명적인 병에 걸린 순간부터 모두 병상에 수용된다. 죽어감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살아가는 존재들로부터 분리된 셈이다. 몇 해 전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고 암병동에 입원했을 때 간병한 일이 있었다. 거기서 내가 본 수많은 암 환자는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대학 캠퍼스의 젊은 학생들과는 다른 존재였다. 그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죽어있는 존재였다. 그 암병동에서 나는 봄부터 4번의 계절을 보냈다. 겨울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제야 나는 암병동에서 보낸 4개월 동안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랬다면 봄이나 여름에 나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까? 아버지는 어땠을까? 생애의 마지막 가을이라는 사실을 아셨더라면, 옆에서 돌아가시는 과정을 쭉 지켜본 나로서는 설사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기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듯이 잘 죽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고 싶진 않다. 안병동에서 보호자로 사계절을 보낸 경험으로 나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다. 먼 훗날 내가 죽어가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돌아오는 겨울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번 여름의 세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나는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역설. 이 역설을 너무 늦게,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야 알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언젠가 임사체험을 경험한 분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죽는다고 생각하니 한평생이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영상 속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이더라고 그는 말했다. 마치 자신 바깥에 카메라가 찍은 것처럼.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 그렇게 되자 내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보였어. 그때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뒤늦게 그 마음들을 알게 되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죽어갈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후회할 것이고 한 번만 더 살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안병동에서 사계절 동안 누군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봤음에도 이렇게 짐작만 할 뿐이니 나는 존엄사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다만 죽어가는 과정 역시 삶의 일부분이라면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존엄하게 살기를 원한다. 죽음을 늘 염두에 두기를, 잘 죽기를 바라기를, 단지 죽지 않기 위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기를, 죽어갈 때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기를. 그렇게 나는 죽음 앞에서 존엄생을 소망한다.